여러분의 아침을 유쾌하게 열어드립니다. 조충현의 럭키 세븐. 네, 귀에 쏙쏙, 머리에 쏙쏙. 재밌는 역사 수업 시간 반주원의 들리는 역사 한국사 강사 반주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우리 조아조아님이 오늘 반주원 선생님 오시는 날이죠. 김문숙님 반 선생님 기다렸습니다. 아 해피 부모님은요. 우와 반쌤 안녕하세요. 땡땡이 옷 입으셨는데 너무 이쁘세요. 산뜻한 느낌. 네. 예, 또 이렇게 했고, 또 구초이스님, 여신님, 아우라가 의미 있는, 3일절 보냈어요. 설명 듣고 가슴이 막 말하더라고요. 이렇게 또 네. 얘기해 아이고, 주시네요. 이런. 네, 그러니까요. 이 여신이라는 말이 한자잖아요. 네. 참 외국말이 객지 나와서 고생하네요. 왜요? 저한테까지 붙느라고. 아닙니다. 네, 여신님이시죠. 감사합니다. 네. 진짜 3일절 그때 이야기 해주셔가지고 2부 2번 나눠서 해주셨잖아요. 네. 제가 또 3.1운동 100주년 특집에 네. 또 제가 또 그 전야제 특별 생방송 또 했거든요. 100년의 봄이라고. 아. 또 이야기 듣고 하니까 네. 가슴이 더 뭉클해. 아, 정말. 아는 만큼 보이고 그 아는 만큼 느끼게 되더라고요. 독립기념관 네. 가서 했거든요. 다행입니다. 어쨌거나 제가 도움이 되었다. 너무 도움됐어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어요, 선생님. 자, 그럼 오늘 수업 주제 뭡니까? 자, 오늘이 이제 3월 6일이잖아요. 그러면 그쵸? 내일 네. 모레는 며칠일까요? 3월 8일이요. 8일이죠. 그렇죠. 이거 그렇게 네. 이렇게 긴장감 있게 맞습니다. 물어보십니까, 이거 참. 네. 자, 바로 3월 8일은요. 네. 세계 여성의 날인데 오. 그날 아침에 제가 나오지 않는 관계로 이틀 당겨서 오늘 세계 여성의 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자, 그러면 세계 여성의 날 어떻게 생긴 거예요? 이거? 사실 이제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도 여성은 어찌 보면 항상 남성에 비해서는 산업화 과정에서 좀 약자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께서 뭐 당연히 산업혁명 되고 참정권이 생길 때 여자도 남자랑 다 같이 참정권을 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 대단하다는 유럽에서도요. 사실은 1920년이 되면 네. 영국에서 처음으로 여자에게 참정권을 줍니다. 맞아요. 그런데 단 네. 30세 이상의 여성에게만 줍니다. 어? 자, 그리고 이제 이게 1928년이 돼야 뭐 비로소 뭐 나머지 여자들한테까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유럽 그러면 뭔가 여성의 인권이 보호받는 곳일 것 같죠. 의외로 그렇지 않죠? 네. 그런데 이게 예를 들면 스위스 같은 경우도요. 스위스는 어때요? 여성의 참정권이 보장된 건 1971년입니다. 굉장히 늦죠, 생각보다. 71년이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는 2015년에 비로소 여성의 참정권이 보편적으로 인정이 됐으니까 세계 여성의 날.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바로 이런 식의 그 부조리한 어떤 성차별에 대해서 그리고 여성이 갖게 되는 사회적인 불이익에 대해서 항거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됐죠. 그래서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1857년에 미국 뉴욕시에서 처음으로 폭발한 여성 노동자들의 우리 노동 조건을 좀 개선해달라. 개선하자. 이런 이제 노동에 대한 항의 시위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2년이 지난 1859년에요. 드디어 여성 노동조합의 결성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오. 이게 세계 최초의 여성 노동조합의 결성이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1908년이 되면 드디어 이 우리가 알고 있는 러트거스 광장이라는 데 모여서 우리한테 10시간 노동을 보장해달라. 지금으로 따지면 사실 10시간 노동도 어마어마한데요. 그 당시엔 이것도 굉장히 급진적인 얘기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작업 환경 개선해달라. 그리고 무엇보다 참정권을 달라. 이런 시위를 하게 됐는데요. 네. 이 사람들이 그때 세계 여성의 날이 만들어지게 된 이제 처음 시초로 내걸었던 표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그 표어가 뭐냐면 미국 여성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서면서 네네. 우리에게 빵과 장미를 달라라고 요구하게 되죠. 빵과 네, 장미. 이때 빵이라는 건 생존권이고요. 네. 장미는 바로 참정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부터 바로 세계 여성의 날의 어원 여기서 만들어지게 되죠. 선생님 오늘따라 귀에 또 쏙쏙 들어오는데요. 아, 그런가요? 탄력 받았어요. 반 쏙쏙으로 바꿀까요? 진짜 반 쏙쏙 선생님. 네. 네. 쏙쏙 반 선생님. 그러면 우리나라 언제부터 그 세계 여성의 날을 챙기기 시작한 겁니까?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네네. 거기에서 이제 조금 떨어져 있었던 것이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여성 운동이라고 하는 부분은 일제강점기 또 그 이전의 개화기에도 이미 시작은 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국에서 이 여성의 날은요. 1920년 이 일제강점기 때에 뭐 나혜석이라든지 김일엽 아니면 뭐 김명순, 박인덕, 김환란 이런 이제 자유주의 계열하고 당시로서는
뭐 이제 양대 산맥이었죠. 사실 독립운동에 네네. 사회주의 계열의 여성들이 여기에 함께 참여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1945년까지 이어지는데요. 네. 문제는 사회주의 계열의 여성도 참여했다라는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수많은 사실 항쟁의 역사가 있었던 그 긴 시간 동안 세계 여성의 날은 음지에서만 행사가 치러지게 됩니다. 인정을 못 받았군요. 네. 자, 그러다가 드디어 1985년에 자, 그건 아니다. 여성의 날이라는 건 여성을 위한 날인데 뭐 이게 굳이 이념이라는 것과 연결될 필요 있겠냐. 그래서 1985년 네. 드디어 3월 8일 날 세계 여성의 날 한국 여성대회 행사를요. 1회로 기념할 수 있게 아이고, 됩니다. 진짜. 자, 그 이후로 이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85년. 네. 그랬군요. 그 진짜 우리나라 역사에도 뛰어난 여성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많았습니다. 많았고요. 네. 그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뭔가 두각을 나타냈던 역사 속 여성 그러면 우리 아나운서님도 딱 생각나는 조르디의 머리를 스치는 사람들이 몇 분 계시죠? 반주원 선생님. 아유 감사합니다. 네. 또 누가 있을까요? 저 이진희 선배님. 네. 이진희 PD. 조금만 이소연 더 작가님. 멀리 올라간다면 이주영 선배님. 네. 박초롱 작가님. 네. 예, 좀 더 멀리 올라가면 어머님 나오게 생겼고요. 손한심 여사. 네. 네. 좀 더 멀리 올라가 보면 네. 뭐 유관순 열사도 그쵸. 있을 거고 신사임당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허난설원 많은 분들 생각나시죠? 네. 맞아요. 자, 그런데 제가 요 시간대에 참 KBS FM에서 방송을 그래도 제법 오랜 연차했잖아요. 그동안 세계 여성의 날이 무려 3번째 도래를 했습니다. 그때 이미 다 말씀드렸고요. 자, 역사 속에는 이 보석 같은 빛나는 여성들이 워낙 많아서 오늘은 뉴페이스. 뉴페이스. 네, 자, 뉴페이스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뉴페이스. 자,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은 아는데 이 여인을 모릅니다. 누굽니까? 자, 조선시대에 청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사건이죠. 짜증나. 네. 맨날 쳐들어와. 바로 병자호란인데요. 병자호란. 네, 이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이어지면서 예. 사실상 인조의 두 아들은 볼모로 끌려갑니다. 바로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죠. 속상해. 자, 그런데 이때 끌려갔어. 끌려갔던 소현세자에게는 이미 아내가 있었습니다. 와이프가 있었군요. 네, 우리는 소현세자는 알지만 소현세자의 아내를 모르죠. 몰라요. 자, 바로 이 소현세자의 아내는 당시에 우리가 세자빈으로 불렸던 강씨 성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는데요. 네. 이 소현세자 빈 같은 경우는 이 세자와 함께 인질로 같이 이제 심양에 끌려가게 됩니다. 같이 갔어요. 가진 고생을 함께 한 거죠. 아이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네네. 자, 이 여인 세자빈이라는 신분에 얽매이지 않고 당시로서는 조선 최초의 해외 무역상으로 활약을 하게 됩니다. 야, 일단 끌려는 갔긴 네. 했는데 거기서 그 상황에서 네. 자, 무역까지. 사실은 이제 예. 내조뿐만이 아니라 정말 예. 적극적인 외조까지 경비하게 되는 건데요. 오. 자, 우리가 알고 있던 소현세자가 29세가 되던 해에 청나라의 홍타이시라는 황제가 소현세자 일행의 생활비가 부담이 된다. 니네 알아서 먹어. 아니 지네가 안 끌고 갔는데 그렇죠. 왜? 네, 니네 알아서 먹고 살아. 이러면서 열받네. 사실상은 20만 평 가량의 땅을 반강제로 주고요. 자, 이 땅에 대해서 누구를 데려다 농사를 시킬 건지 다 알아서 해라. 그리고 그 땅은 반은 황무지였던 거죠. 자, 그래서 쓸모없는 땅을 네, 놓고 소현세자와 소현세자 빈이 요청을 합니다. 근데 우리한테 땅만 덜렁 주면 20만 평에서 우리가 그것도 반은 황무지인데 엄청 크다, 근데 이거 20만 어떻게 먹고 살라는 거냐? 예. 그랬더니 중국 황실이 얘기를 하죠. 그건 알아서. 자, 이 얘기는 사실상은 거기서 뭐 적당히 굶어 죽으면서 품위를 버리던지 그것도 아니면 개척을 해서 그냥 어떻게 청나라에 눌러 살아 이런 어떻게? 얘기인 거죠. 궁금해요. 자,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세자빈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당시 청나라에는요. 네. 우리나라가 어찌됐건 전쟁에서 패배했죠. 그쵸. 거기다가 왕자 둘이 볼모로 와 있는 상태니까 청나라가 우리나라를 우습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노예처럼 팔려가서 짜증나. 인신매매로 거래가 되게 되거든요. 짜증나. 자, 그런데 네. 소현세자비는 여기에 주목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래서 소현세자에게 얘기를 하죠. 저들을 데려옵시다. 자, 그래서 억울하게 청나라 땅에 끌려와서 노예처럼 팔려가고 있는 우리 조선 사람들을 돈을 내고 구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을 데려다가 20만 평의 땅에 정착을 시키게 되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놀라운 것은요. 네가 일한 만큼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러니까 농사 최선을 다해서 지어봐라. 이런 놀라운 현대적 방법을 도입합니다. 인센티브 네, 제도를.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코리아타운 생긴 거 아닙니까? 오늘? 사실 그걸 능가하는 거죠. 예. 그 땅에서 중국인들이 같은 면적의 땅에서 중국인들이 내고 있는 생산량의 3배까지 생산량이 끌어올려집니다. 역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 여기에서 나온 이제 경제적 이득 이걸 가지고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적극적인 무역에 뛰어들게 되는데요. 오히려 야. 네. 그래서 결국 소현세자빈의 위상이 대단히 높아집니다. 와. 다만 안타까운 것은 이 과정을 조선에서도 전해 듣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자, 인조는
끌려간 아들들에 대해서 마음 아파합니다. 그쵸. 아버지니까요. 미안해하기도 합니다. 내 새끼들인데. 네. 그리고 동시에 예. 청나라 땅에서 위상이 높아지는 소현세자와 소현세자빈을 경계하기도 합니다. 저러다가 혹시 청나라가 저들을 데려다가 조선의 왕을 시키는 게 아닌가. 그래서 사실상 소현세자는 귀국을 한 후에 얼마 안 돼서 죽게 되거든요. 소현세자비는 자기의 남편이 왕이 되는 걸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불쌍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정말 진취적이었던 여성, 네. 사실상은 인조를 독살하려고 했다라는 누명을 쓰게 되고요. 그래. 훗날 정말 인생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되죠. 속상하시죠. 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요. 훗날 이 강빈이 죽음을 당한 것이 좀 억울하다라고 해서 숙종 때가 돼서는 네. 민회라는 시호를 받고 명예를 회복하게 됩니다. 늦게나마 그래도 명예 네. 회복하고 또 어떻게 보면 오늘 이렇게 반주원에 들리는 역사로 함께 하면서 또 이야기 들을 수 있었어서 네. 정말 다행이네요. 안 그래서 네. 몰랐을 텐데 진짜 좀 몰랐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역사 속에는 어찌 네. 보면 밖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물론 남성들의 업적이 전 근대사회까지는 참 많았죠. 그 뒤에는 어떤 형태로든 낳아주신 어머니든 길러주신 어머니든 또 아니면 우리 이렇게 열심히 내조를 했던 아내이건 아니면 아빠에게 힘을 줬던 딸이건 바로 지구의 반인 여자가 있었다는 건 꼭 그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내조의 여왕이셨네요. 김미성님이 소현세자빈 지혜롭네요. 네. 그렇습니다. 야, 이렇게 또 이야기 들어봤는데 이게 이름은 들어봤지만 그 삶을 자세히 몰랐던 분들이라 배우는 재미가 굉장히 또 있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수업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조충현의 럭키세븐 반주원에 들리는 역사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우리 역사 속 여성들의 이야기 들어보고 있는데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반응이 너무 뜨겁습니다. 7697님, 웬만한 역사는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또 하나 배우네요. 재밌어요. 또 6623님, 그 어떤 영화보다 긴장감, 박진감 넘치는 이야기 집중해서 듣게 해주시네요. 영화가 좋다 소개급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스토리가 있고 이게 네. 편집 잘 되는 그죠? 그럼요. 예, 그런 느낌인 거라는 거죠. 역사 속의 이야기가 다 사람 사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 사는 얘기는 어디나 다 기승전결이 있고 사실 그것들 중에 좀 임팩트 있는 게 영화가 되는 거니까 네. 영화 같은 이야기가 맞는 거죠. 네, 제가 또 영화가 좋다 MC 한 6년 했거든요. 아, 하고 있는 정말요? 중이고 현재 네. 진행형인데 너무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현님이 오늘 중2 아들하고 전투 중이었는데 저도 대한민국 여자 엄마라 힘을 내야겠어요. 화이팅 해주세요. 파이팅 하시고요. 네, 힘을 근데 주세요. 네. 이제 다른 전투는 다 좋은데 네네. 중이들과 하는 전투는요. 이게 승산이 많지는 않기 폐잔병 때문에. 됩니까 이거? 그렇죠. 여기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너덜너덜해지나요? 어떻게 이깁니까? 사춘기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요. 어떻게? 갱년기라고요. 갱년기! 네. 어머니 화이팅! 힘내시고요. 네. 자, 2976님도 쏙쏙쌤 아주 정말 쫀득하게 머리에 쏙 들어오네요. 조르디가 읽어주시니까 이 쫀득쫀득이 정말 막 살아 움직이네요. 제가 젤리 감사합니다. 좋아하거든요. 그 젤리 같은 네. 쫀득쫀득함. 야, 너무 재밌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역사 속의 여성들의 이야기, 여성의 날을 맞아가지고 저희가 들어보고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계시긴 한데요. 네네. 아까 제가 앞서서 이제 신사임당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허난설원 이런 허난설원. 분들 네. 말씀을 드렸죠. 네. 정근대 사회에서 많은 능력 있던 여성들은 실은 이제 남편의 이해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이제 시댁에서 이해받지 못하는 괴로움 이런 것들 때문에 실은 많이 힘들어하기도 했거든요. 네. 허난설원은 뭐 대표적인 인물이죠. 하지만 조선 시대에도 남편의 오히려 외조와 그리고 남편의 이해 속에 전폭적인 지지와 함께 공부를 했던 여성 성리학자가 있었습니다. 여성 성리학자요? 네, 의외로 낯선 이름이시죠. 여성 성리학자. 네. 바로 강정일당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강정일당. 네. 자, 우리 강정일당은요, 실은 이제 태어날 때는 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를 일찍 여였기 때문에 네. 실은 힘들게 살죠. 네네. 그래서 본인의 능력을 개발하지 못하고요. 삭바느질,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길쌈, 천짜기, 이런 것들을 하면서 예.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그녀는 20살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결혼을 해서도 바로 시댁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시댁과 친정이 모두 다 가난합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시댁으로 들어가게 된 날, 결혼한 지 3년째가 되는 해였는데요. 남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바느질과 길쌈을 조금 할 줄 압니다. 네. 제가 어떻게든 당신을 외조할 터이니 남편께서는 공부를 하십시오. 와. 자, 남편은 이 말을 듣고 굉장히 감동하게 되는데요. 그쵸. 밤낮으로 공부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 공부할 때 이제 가난하니까 한 방에서 한쪽에서 아내는 바느질을 하고 그리고 남편은 공부를 했겠죠. 하다 보면 막히는 글자가 있을 겁니다. 그걸 고민할 때마다 지금 같으면 초록창에 물어볼 텐데 못했던 거죠. 그런데 바느질하고 있던 아내가 대답을 합니다. 우와. 그 글자는요.
거기서 막힌 부분은요. 과외 선생님이에요? 네. 오. 그래서 이제 남편은 드디어 숨겨진 아내의 재능을 알게 되는 거죠. 오. 그런데 이 순간에 그 재능, 본인보다 뛰어난 학문적 재능에 대해서 질투하거나 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자가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네네. 남편이 참 대단합니다. 남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 당신이 나보다 모자르지 않다. 어. 부인도 내가 한 가지라도 잘하는 것이 있으면 기뻐했고 한 가지라도 허물이 있으면 걱정하고 충고하였다. 네. 내가 우둔하여 모두 실천하지 못했지만 부인의 좋은 말과 바른 충고는 죽을 때까지 가슴에 새기겠다라고 하면서요. 이 부인에게 함께 공부할 것을 권유합니다. 결국 남편은 과거길에 급제를 하지 못했는데요. 두 사람은 지금으로 말하면 서당이죠. 네. 자, 이제 이것을 개업을 해서 동네에서 학문 전파를 열심히 하면서 두 부부가 학문적 토론을 죽을 때까지 계속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두 사람은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그리고 정일당은 유교 경전을 읽고 암송하는 걸 그렇게 좋아했다고 해요. 예. 또 글쓰기도 너무 좋아해서 사람들이 남편에게 글 지어주길 청하잖아요. 네. 그런데 남편이 때로는 이 글에 대해서 생각이 떠오르지 않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내가 대신 지어주기도 하고 그것을 남편이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내가 이런 글도 썼습니다. 서로 자랑을 해주기도 했다고 하니까 네. 역시 남편과 아내 이 세계 여성의 날인데요. 지구 절반인 여성이 행복해지려면 또 지구 절반인 남성의 도움도 잘해야 필요한 돼요. 잘해야 부분이겠죠. 돼. 네. 근데 이야기 들으니까 좀 저희 집이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김민정 아나운서가 네. 굉장히 또 현명하거든요. 그럼 네. 저도 그렇구나 하면서 참 사랑하는 처세술이 또 이렇게 뛰어나세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근데 사실 국사 시간이나 위인전에서 이런 여성들 많이 만나지 못했는데 네. 이거 좀 안타까워요. 이런 이야기를 못 들어봐서 또 어떤 분이 그렇죠? 계시나요? 자, 혹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의사, 여성 의학 박사는 누구였을까? 나 모르겠어요.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시죠? 예, 예. 박에스더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네. 자, 우리의 박에스더는요, 아버지가 이제 아펜젤러라고 하는 우리 그 조선시대 감리교 초대 선교사였던 분인데요. 예. 이분의 집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딸인 박에스더도 함께 친분을 맺게 되는데요. 네. 박에스더가 워낙 영특했던 거죠. 결국은 아펜젤러 부부는 이 박에스더를 눈여겨보게 되고요. 자, 드디어 미국으로 와서 공부하지 않겠니? 이런 제안을 하게 되죠. 1896년입니다. 정말 오래전 얘기인데요. 네. 이때 20살이었던 박에스더는 볼티모어 여자의과대학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볼티모어대. 예, 사실 조선에서만 살던 우리의 박에스더, 이제 미국에 사실 어찌 보면 유학을 가서 참 낯선 땅에서 이 영어로 공부를 하게 된 건데 네. 그것도 무려 의과 공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얼마나 영특했냐면 이미 18살의 그녀는 아펜젤러 부부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것들을 통역해주는 역할을 맡아 할 정도로 대단하시네. 어학에 뛰어났다고 합니다. 부럽다. 네, 이제 각고의 노력 끝에 1900년 6월에 그러니까 사실은 입학한 지 4년 만입니다. 지금 의과대학을 졸업하게 되는데요. 이때 의학 박사가 함께 되는 거죠. 자, 이러면서 사실 이제 남편하고 같이 공부를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 남편은 아내가 이렇게 의학 박사학위를 따는 걸 보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아이고. 바로 박유산이라는 분인데요. 예. 어쨌거나 박에스더는 의사가 됐죠. 그리고 귀국을 합니다. 네. 귀국을 해서 의료 봉사활동에 전념을 하게 되는데요. 네. 자, 이분은 뭐 매년 5,000명이 넘는 환자를 돌봤다고 해요. 자, 이렇게 열심히 일한 가장 큰 이유는 당시의 여성들은 남성 의사에게 몸을 보여주는 것은 관습적으로 꺼려졌기 때문에 그치, 알면서도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 진짜로요? 1년에 5,000명의 환자를 봤던 거고요. 이 과정에서 과중한 업무 때문에 결국은 폐결핵과 영양실조로 30대에 사망하게 됩니다. 아이고 너무 속상한 또 이야기까지 진짜 대단하신 분인데 박에스더 선생님도 잊지 않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계 여성의 날을 앞두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우리 역사 속의 여성들 짚어봤습니다. 선생님 오늘 수업도 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